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그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낙폭을 줄여나갔고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투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업종과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좀 수급 변심으로 오늘 하루를 봐야 될까요, 이사님? 변심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럴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5거래일 중에 상승한 날짜가 4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뭐 체감 지수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수의 상승 횟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때를 이번 주에 좀 맞이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무난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좀 고용이 좀 생각보다 좀 높았던 점이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FOMC에서 뭐 점도표 확인도 하고픈 욕구를 좀 키울 수가 있고, 또 CPI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다는 점이 좀 주초부터 좀 눈치 싸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이런 수급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약부합권에서 오후장을 이어가다 보니 뭐 이런 날도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시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뭐 공통적으로 이제 음식료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있고 섹터를 봤을 때 좀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음식료는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겹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 보면은 음식료 외 다른 업종 보면 이제 뭐 자동차, 방산, 조선은 좀 생각보다는 좀 흐름이 좀 저조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뭐 9천억 원 수준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 외국인 쪽은 좀 주춤한데 네. 좀 특별하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곳은 단연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있겠지만 역시나 반도체 중소형.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보통 소부장이 강할 때는 보통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이 매수를 했었던 적이 많았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모든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미용 쪽도 뭐 제이시스 메디칼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SK 그룹주도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경영권 방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관이 좀 이슈가 있는 쪽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있다는 거는 수익률 제고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기관에서 좀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뭐 음식료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업종 지수가 오늘 6% 상승하는데 뭐 상한가 종목이 2개나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기업 3개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한 3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신업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30조 원, 30조 원을 넘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까지도 좀 약간 급등 플레이가 나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의 시가총액도 그렇고 여기 정말 뭐 여기가 끝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최근에 종목들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두 수급 주체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제가 외국인에만 올려놓기는 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네. 동시에 사고 있고 주가가 막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오늘 시장 안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물론 소부장 뭐 앞에서 뭐 네. 기관이 좀 오늘 많이 사고 있다라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 더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스페타시스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북미 매출 성장 좀 기대감이 좀 부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애플의 이제 WWDC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조정이 나온 게 최근 고점이 지난주도 아니고 이미 지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 수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꼽자면은 이제 뭐 LG노텍, BH
네, 그 두 종목도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좀 선반영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래도 애플과 좀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 9월에 아이폰 16이 좀 나올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원 수준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3조 원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이슈보다는 좀 2분기 어닝 시즌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따라 담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뭐 조정 시. 조정 시에? 네네,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고 조정 시에 2분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서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효성중공업으로 골라봤는데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전력이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유효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효성중공업도 주가 조정을 좀 받았겠다.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 한전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모멘텀이 또 추가가 됐는데 외국인 매수세에 한번 동참을 해볼까요? 동참해볼 수는 있는데 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근 고점이 46만 9천 원인데 요 고점은 당분간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 그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최근에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이렇게 경영진의 뭐 부회장의 매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기술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년 전에 저점이 그 44,550원인데 최근 고점이 46만 9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 한 10배 상승했고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고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나 뭐 변압기 관련된 모멘텀으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상속과 또 이제 뭐 계열 분리 관련된 모멘텀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 좀 언젠가 조금 일부 이익 실현도 좀 해야 되는데, 좀 펀더멘탈이 아닌 것으로 상승 각도가 가팔러지네. 그러면 조금 좀 매도를 해볼까? 그런 고점이 최근 고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뭐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그래도 이제 목표가 타겟 45만 원 수준 좀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래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뭐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좀 박스권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고 당분간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나 정말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최근에 정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LS그룹, LS일렉트릭, LS 볼 수 있는데 LS도 조정이 지난주가 아닙니다. 벌써 2주 전이에요. 그래서 분차트나 일봉으로 보더라도 전형적인 쌍봉이 나와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매매할 수 있겠지만 뭐 LS 종목도 함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좀 비교하면서 LS 상승하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도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은 변압기 전력 관련주 내에서 사고자 하는 종목이 있다면 효성중공업보다는 LS그룹 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사님?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에서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SK입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SK그룹주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이 종목은 기관 따라서 저희가 사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네요. 네, 사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평가입니다. SK는 뭐 항상 저평가였습니다. 30만 원 넘을 때도 그래. 30만 원 이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7조 원대, 내후년이 8조 원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뭐 지금 14조 원이니까 지금 주가도 뭐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경영권 방어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일단 이제 뭐 현금 조달도 좀 이렇게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SK와 SK 스퀘어의 합병 이슈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근데 이게 대법원 판결이 뭐 6개월, 1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2, 3년 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이슈를 두고 뭐 극단적인 해석보다는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SK그룹이 좀 저평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전고점이 21만 원 정도에서는 좀 단기 쉬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무난히 그냥 25만 원까지도 뭐 언제든지 상승해도 뭐 좀 스토리는 되겠다. 좀 그렇게 봐서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SK가 저평가를 탈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고점 21만 원 넘어서서 2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8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르실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대상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 이름이 대상.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도 대상을 탑픽으로 음식료에서 꼽아주고 그런가요? 하셨는데. 네, 네. 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뭐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하고 핑거래가 지금 100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했는데 그 1분기 영업이익이 대상조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K푸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양시인가? 내일부터 4일 동안 또 서울푸드 2024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출 애로사항이나 마케팅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일정을 앞두고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구나 좀 이렇게 뭐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상 같은 경우도 증설 이슈도 있더라고요. 베트남 쪽에서 인기가 많은데 지금 2개의 공장이 완공이 됐고 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완공 모멘텀도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내년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총이 뭐 1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로 보면은 작년 9월 초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10%가 안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17.66% 그래서 한 2배 정도 외국인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기관이 4월 중순에 2만 원 전후부터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좀 기관도 좀 사고 있어서 좀 메이저들의 좀 수급도 탄탄하다는 점도 좀 감안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봤어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 가격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대상? 네, 매수가는 뭐 종가로도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도 좀 봐도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4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기관이 또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눈길이 가니 우리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시선주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